불쌍한 돼지 로빈슨 크루소. 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게 됐네. 끔찍한 배에 불쌍한 돼지 로빈슨 크루소. 선원들은 어찌나 웃긴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로빈슨이 똑같은 노래를 50번 정도 불러대면서 선원들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자 몇몇 선원은 화를 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요리사도 더 이상 로빈슨에게 공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아주 무례했죠. 그는 로빈슨이 콧노래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돼지갈비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윽박질렀어요. 그 순간 로빈슨은 정신을 잃고 파운드 오브 캔들소 갑판 위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로빈슨이 배 위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볶음돼지 농장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귀여움을 받았으니까요. 뱃멀미로 고생한 며칠 동안은 친절했던 고모들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했죠. 뱃사람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멀미도 안 하고 흔들리는 배에서도 가판이를 여기저기 뛰어다녔답니다. 하지만 뛰어다니기에 너무 살이 찌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자 곧 그만뒀어요. 요리사는 지치지도 않는지 쉬지 않고 오트밀을 끓여줬어요. 곡물 한 자루와 감자 한 자루는 특별히 로빈슨을 위한 것 같았죠. 로빈슨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었어요. 배 터지도록 먹고 따스한 가판위에 누워서 자니 아주 기분이 좋았죠. 배가 따뜻한 남쪽으로 갈수록 로빈슨은 점점 더 게을러졌어요. 항해사는 그를 귀여워했고 선원들도 음식을 한 입씩 줬어요. 요리사 역시 로빈슨의 등을 문지르며 옆구리를 긁어줬죠. 하지만 너무 살이 쪄서 옆구리를 긁어도 전혀 간지럽지 않았어요. 노란 수 고양이에 항상 기분 나쁜 표정을 한 바르너머스 부처 선장만이 로빈슨에게 장난을 치지 않았죠. 로빈슨은 고양이의 태도가 당혹스러웠답니다. 옥수수 오트밀을 못마땅해 하는 게 분명했죠. 고양이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좋지 않다고 지나치면 참혹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빈슨은 고양이가 노란 죽이나 감자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양이는 쌀쌀맞게 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애절했고 그게 더 불길했죠. 고양이는 엇갈린 사랑을 한 적이 있답니다. 고양이가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관을 가지게 된 것은 올빼미와 헤어져서이기도 했어요. 눈처럼 새하얗고 다정한 라플란드의 암컷 올빼미가 북쪽 그린란드로 가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떠나버렸거든요. 반면에 파운드 오브 캔들소우는 열대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 일을 다 내팽개쳤어요. 요리사와는 제일 사이가 안 좋았죠. 신발을 닦고 선장 시준을 드는 대신 돛대에서 밤낮으로 달을 쳐다보며 세레나데를 불렀어요. 가끔 갑판으로 내려올 때면 로빈슨한테 충고를 했죠. 고양이는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로빈슨한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상한 날짜를 자주 얘기했죠. 물론 로빈슨은 절대 기억하지 못했지만요. 그날은 바로 바르너버스 부처 선장의 생일날이었어요. 선장은 매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일을 축하했죠. 사과를 그때 쓰려고 아끼는 거야. 양파는 따뜻해서 싹이 나는 바람에 다 먹었고 선장이 소스로 쓸 사과가 있으니까 양파들은 없어도 된다고 요리사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 로빈슨은 고양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그는 고양이와 함께 뱃전에 앉아서 은빛 물고기떼를 바라봤어요. 배는 모든 게 멈춰버리기라도 한 듯 고요했죠. 요리사는 가판위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고양이가 보고 있는 신선한 물고기떼를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선원들 전반 가령이 나와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새빨간 털실 조각이나 비스킷 조각을 낚싯줄에 미끼로 끼웠죠. 갑판장은 반짝이는 단출 미끼로 끼워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런데 단추로 물고기를 낚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갑판으로 낚싯대를 끌어올리다가 너무 많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선장은 작은 보트를 바다에 띄워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데빗이라는 보트들이 매달린 강철 기둥에서 보트 하나를 내려 유리 같은 바다에 띄웠어요. 선원 5명이 보트에 올라탔고 고양이도 탔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했어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죠. 고양이가 없는 사이에 로베스는 따뜻한 갑판 위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 후 낚시를 가지 않은 항해사 요리사의 목소리를 듣고 그만 잠에서 깼어요. 난 일사병에 걸린 돼지 어릿살은 먹고 싶지 않아. 이봐, 로베스 깨워. 아니면 로베스는 도천으로 덮어주든가. 이래봬도 내가 농장에서 자랐다고. 돼지들을 절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자게 하면 안 돼. 항해사의 목소리였어요. 왜? 요리사가 물었어요. 일사병 때문이지. 햇볕 때문에 피부가 타거든. 그럼 피부가 벗겨져서 쭈글쭈글하니 엉망이 된다고. 항해사가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다소 무겁고 더러운 도천으로 로비스를 덮었어요. 로비스는 갑자기 꿀꿀거리면서 몸부림치더니 도천을 발로 찼어요. 로비스는 자네가 한 말을 들었을까? 요리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근데 뭐 그래도 상관없어. 배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할 테니까. 항해사는 담뱃대에 불을 붙이면서 대답했어요. 식욕을 잃을지도 모르지. 그동안 엄청나게 잘 먹었는데. 요리사가 말했어요. 곧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장실에서 낮잠을 잔 뒤에 갑판 위로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중앙 독대의 망대에 올라와서 만원경으로 수평선 좀 확인해봐.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항해도와 나침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도의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선장이 말했어요. 작지만 위압적인 선장의 목소리가 도천을 덮고 있는 로빈슨의 귀에도 들렸어요. 하지만 항해사한테는 선장의 말이 그렇게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항해사는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가끔 선장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발가락에 티눈이 생겨서 너무 아픕니다. 항해사가 말했어요. 그럼 고양이를 올려보내. 바르나버스 부처 선장이 짧게 명령했어요. 고양이는 지금 저기 보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데려와. 2주째 내 부츠도 안 닦고 있어. 선장은 화를 내며 말한 뒤 선실로 다시 내려갔어요. 사다리형 계단을 통해 선장실로 내려가서 다도의 애를 찾아 위도와 경도를 계속 계산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저놈의 성질 좀 고쳤으면 좋겠군. 안 그러면 돼지고기 구이고 뭐고 없을 테니까. 항해사가 요리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둘은 선원들이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지 보려고 갑판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고기잡이 보트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바다 날씨가 아주 고요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했던 보트는 밤새도록 파운드 오브 캔들소의 뒤쪽 창문 아래에 묶어서 유리 같은 바다에 두었어요. 고양이가 만원경을 들고 돛대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잠시 돛대 위에 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죠. 바다가 무척 잔잔해서 그날 밤에는 보초나 망 보는 사람을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망을 본다면 고양이가 망을 봤을 거예요. 나머지 선원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양이와 로빈스는 카드놀이에 끼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도천 밑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죠. 로빈슨이 잔뜩 겁에 질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고양이가 로빈슨에게 말했어요. 내가 계속 힌트를 줬잖아. 너한테 밥을 줬겠어? 소리내서 울지 마, 이 바보야. 그만 울고 내 얘기 들어.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워. 너 저을 줄 알잖아, 어느 정도는. 로빈슨은 전에 가끔 낚시를 가서 개 몇 마리를 잡아오기도 했어요. 고양이가 다시 말했어요. 뭐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 막루에 올라갔더니 북북동 방향으로 봉나무 꼭대기가 보였어. 섬이 있다는 얘기지. 다도의 주변은 물이 얕아서 파운드 캔들스원은 지나갈 수 없어. 내가 다른 보트들은 구멍을 내놓을게.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고양이는 로빈슨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줬어요.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요리사 선장한테 쌓인 게 많아서였죠. 신발, 복납, 칼, 안락의자, 낚시도구, 밀짚 모자, 톱, 파릭, 잡이 끈끈이, 감자단지, 만원경 주전자, 나침바, 망치, 밀가루통, 한 끼 식사, 깨끗한 물 한 통, 텀블러, 차주전자, 못, 양동이, 드라이버를 챙겼어요. 고양이는 아, 맞다! 라고 하더니 송곳을 들고 갑판 주위를 돌아서 파운드 오브 캔들소 데빗에 묶여있던 보트 세척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폐가 나쁜 선원들이 카드놀이가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로빈슨을 배 아래로 밀어냈죠. 로빈슨이 줄을 타고 바다에 묶여있던 보트로 내려가자 고양이가 밧줄을 풀어서 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돛대위에 올라가서 망을 보면서 잠든 척했죠. 로빈슨은 보트에서 자리를 잡느라 기우뚱했어요. 노를 젓기에는 다리가 짧았거든요. 선실에 있던 바르너버스 선장이 카드 돌리기를 멈추더니 손에 카드를 든 채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이 요리사가 선장이 든 카드를 몰래 엿봤죠. 그러자 선장이 카드를 탁 내려놓았고 그 덕에 잔잔한 바다 위에서 로빈슨이 노젓는 소리도 묻혀버렸답니다. 카드게임 한 판이 끝나자 선원 2명이 선실로 나와 갑판으로 갔어요. 선원들은 저 멀리 바다에서 커다란 검은색 딱정벌레 같은 것을 발견했죠. 한 선원은 커다란 바퀴벌레가 뒷다리로 헤엄을 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선원은 돌고래라고 말했어요. 두 선원은 옥신각신 목소리를 높였죠. 바르너버스 선장은 요리사가 패를 돌린 뒤로는 으뜸 패를 전혀 가져보지 못하자 갑판으로 나왔답니다. 만원경 가져와. 선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만원경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신발, 복납, 나침반, 감자단지, 밀짚모자, 망치, 못, 양동이, 드라이버에다가 안락의자까지 말이죠. 보트 타고 가서 저게 뭔지 한번 살펴봐. 선장이 명령했어요. 보트든 뭐든 다 좋은데 혹시 돌고래면 어떡하죠? 항해사가 반항하듯이 말했어요. 아, 이러! 보트가 없어졌어! 한 선원이 소리쳤어요. 그럼 다른 보트를 타! 3개 더 있잖아! 분명히 그 돼지랑 고양이일 거야! 선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저기 선장님, 고양이는 돛대위에서 자고 있는데요? 고양이 깨워! 저 돼지는 다시 붙잡아! 사과 소스를 버리게 생겼군! 요리사가 이리저리 날뛰며 소리를 지르고 칼과 포크도 휘둘러댔어요. 보트를 내리느라 데빗이 흔들렸고 보트가 바다에 떨어질 때마다 철퍽철퍽 소리가 났어요. 선원들은 서둘러 보트에 올라탄 뒤 미친 듯이 노를 저었죠. 하지만 보트를 탔던 선원 대부분은 다시 파운드 오브 캔들소로 미친 듯이 노를 저어 돌아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트들이 전부 물이 샜거든요. 그게 다 고양이 때문이었죠. 로빈스는 파운드 오브 캔들소에서 점점 멀어졌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노를 저었죠. 노가 로빈슨에게는 무거웠어요. 내가 듣기로 열대지방 바다에는 해가 져도 빛을 내는 불빛이 있대요. 물론 열대지방에 가본 적은 없지만요. 로빈슨이 노를 들어 올리자 반짝이는 물방울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노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곧 달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죠. 꼭 커다란 은쟁반의 반쪽 같았어요. 로빈슨은 잠시 노에 기대어 배를 바라봤어요. 배는 달빛을 받으며 잔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었죠. 선원 2명이 갑판에 서서 딱정벌레가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때였어요. 로빈슨이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을 때였죠. 로빈슨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파운드 오브 캔들소 선원들이 보이거나 얘기가 들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트 세척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알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꾀꾀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답니다. 다행히 로빈슨이 노를 젓느라 기진맥진해지기 전에 보트들이 되돌아갔어요. 그제야 로빈슨은 고양이가 송곳으로 보트에 구멍을 낸 일이 생각났고 보트에 불이 샌다는 것도 알았죠. 그날 밤 로빈슨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노를 저었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고 공기는 쾌적하고 시원했어요. 다음 날은 더웠지만 로빈슨은 도천을 덮고 푹 잤어요. 도천은 혹시 임시로 천막이 필요할 때 쓰라고 고양이가 챙겨준 거였죠. 배는 점점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다들 알겠지만 바다는 평평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배의 선체가 보이지 않더니 이어서 갑판이 보이지 않았고 돛대 일부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로빈슨은 배를 기준으로 보트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방향을 알려주던 배가 사라져버리자 나침반을 찾으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때 보트가 킁킁 하면서 모래톱에 부딪혔답니다. 다행히 모래톱에 박힌 것은 아니었어요. 로빈슨은 노 하나를 뒤로 저으면서 보트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 멀리서 벚나무에 꼭대기가 보였어요. 30분 정도 노를 저어가니 꽤 넓고 비옥한 섬의 해변이 나타났답니다. 로빈슨은 보트를 되게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은 따뜻한 물이 은빛 해안으로 흘러들고 있었죠. 해안은 굴들로 덮여 있었고 나무에서는 새콤한 사탕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고구마 일종인 얌은 넘쳐나서 요리만 하면 됐어요. 빵나무에는 머핀과 당이를 입힌 케이크가 자라고 있어서 굽기만 하면 됐죠. 그래서 돼지들이 오트밀 때문에 한숨을 쉴 필요가 없었어요. 머리 위로는 벚나무가 높이 솟아 있었죠. 혹시 이 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보세요. 벚나무가 있는 섬은 크루소가 지낸 곳과 똑같았고 안 좋은 점만 없을 뿐이니까요. 나도 가본 적은 없어요. 1년 6개월 뒤에 그곳에서 즐거운 신혼여행을 보내고 온 올빼미와 고양이한테 얘기를 들었을 뿐이죠. 고양이와 올빼미는 그곳 날씨에 대해 신나서 말했어요. 다만 올빼미한테는 너무 따뜻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스텀피와 작은 개 팁킨스가 로빈슨을 찾아왔어요. 로빈슨은 섬 생활에 완벽하게 만족했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죠. 스타의 마우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 아직도 섬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점점 더 살이 찌고 또 쪘죠. 하지만 요리사는 끝내 로빈슨을 찾지 못했답니다.